몸 만들기 오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의료 선교사로서 11년째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60대 중반이 됐고요. 세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사랑하는 아내가 췌장암 3기 수술을 받고 이제 완전히 회복된 그런 상태인데 제가 요리하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3년째 이제 건강 요리를 하고 있고요. 제 카카오 스토리에 오면 100% 남편이 만드는 항암 요리 식단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건강 요리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모여야 건강한지에 대해서 했거든요. 제가 어저께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어저께 강의 들으신 분 기억나는 거 있나요? 병들지 않으려면 병들지 않으려면 뭐 하지 말자? 간식을 하지 말자. 병들지 않으려면 간식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먹자? 꼭꼭 씹어 먹자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 아니면 창조주 아니면 우리가 조물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여러분 답이 맞아요.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좋으시죠? 예.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예. 이렇게 심차게 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노래를 이렇게 불렀고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 이런 포도나무 보셨나요? 네, 나는 포도나무 얘는 가진데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보이세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느정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나무의 비결은 친환경 유기농법에 있습니다. 이 농가만의 특제 비료에는 두부 비지와 대나무, 참나무 톱밥이 들어갑니다. 천연 재료를 넣어 정성껏 만든 비료는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었고 농약 한번 치지 않은 철저한 토양 관리로 포도나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직접 만든 통풍장치로 24시간 쾌적한 환경까지 만들어주면서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도 거뜬히 넘겼습니다. 이렇게 한 무리에서 4,500송이가 달리게 되는 그 기본 바탕에는 토양부터 살리는 친환경. 자, 이 비결이 뭐냐면 뭐를 한다고요? 토양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1000평의 포도나무를 원래 일반 사람들은 200송이를 심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1000평에 20그루를 심었다는 거예요. 20그루.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포도농사의 한 그루에 몇 송이요? 4,500송이가 달리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토양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강의하는 것이 뭐 하자는 거예요? 건강한 몸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보면 정말 우리 몸이 소중한 걸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제 같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일까요? 제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지금 77억이 살고 있는데 77억 가운데 여러분 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77억 대 1분의 5를 만났으니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1억을 셀 수도 없는데 77억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 오늘 이 양산교회를 찾아오신 것을 진심으로 저는 환영합니다. 네? 이 포도나무 농장을 제가 보면서
이런 글이 이 포도 농장에 써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라.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번지름하게 만든 그 건강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 알아요. 정말 이곳에서 가르치는 건강기술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뭐를 찾는다고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작.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부식을 찾는다. 우리가 병은 결단코 원인 없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고자 하면 반드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가지고 무엇이라도 정말 건강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발을 만지고 여러분들을 정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천연계의 길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길이며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넓은 길이다. 여기 어떤 사람도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단풍 구경을 하고 꽃 구경을 하면 여러분 가슴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이것은 누구라도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천연계의 길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일방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자 위에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위가 올라가면 성냄과 무자비함과 편격됨의 원인이 된다. 여러분, 위가 혼란하는 게 어떤 게 위가 혼란할까요? 예? 아무거나 개팍스럽게 와서 위장이 쓰레기통인가로 계속 엮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저 음식물이 하나님께서 기르고 크고 열매 맺게 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365일 매일 식탁에 무엇을 먹고 있어요?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왜 열매를 먹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열매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로서 이 국가의 정말 큰 주역으로서 교회의 우리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식탁에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먹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근데 그 열매를 줘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맛을 먹을 줄도 모르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부하게 사는 것은 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사실 저도 보릿고개를 넘어본 사람이거든요. 하루에 밥 한 끼가 먹기가 어려웠지만 지금 얼마나 부유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의 감사한 그런 마음인데 여기 보니까 위가 혼란하면 성냄과 무자비함과 편격됨의 원인이 된다. 이게 정말 여기는 보니까 노란 걸 나쁜 식사 습관으로 말미암아 병적 상태의 결과로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는 많은 계획들이 무시되고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잔인한 많은 계획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은 너무 많은 먹거리 때문에 변질된 먹거리 때문에 또 많은 식품의 첨가물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하니까 잘못된 식생활이 뭘 만든다? 성인병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식품 첨가물이 우리나라에 허가된가만 해도 370가지가 있습니다. 식품. 여러분이 일반 가게집에서 빵을 한 개 사 먹어도 거기에 식품 첨가물이 8가지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음식을 만드는 여러분들은 순수한 그대로 건강적으로 요리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3년간 음식을 요리하고 정말 세상에 최악의 정말 낯설 수 있다는 그 암이 낫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산 증거로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을 졸이면서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장은 우리에게 주인님 나 좀 쉬게 해주세요. 나 좀 쉬게. 너무 자주 먹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정말 소화 안 되는 걸 먹고 너무 기름기를 많이 먹고 제가 첫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 당산화물이 가장 적은 음식이 우리 몸에 가장 좋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분의 음식은 한마디로 가식하는 음식은 신체에 부담을 주며 병적 발열 상태를 일으킨다. 그것은 위에 과도한 분량의 혈액이 모이게 하므로 사지와 수족을 급히 차게 만든다. 자, 우리가 음식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졸음이 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혈액이 소화를 위해서 위장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훨씬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음식을 어떻게 하자? 꼭꼭 씹어 먹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사지와 수족을 급히 차게 만든다 이렇게 해요. 혈액이 다 팔다리로 안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봉사하는 가운데 이게 보약침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밥 먹고 나면 침을 못 놓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은 상태에서 위장이 혈액으로 다 모인 상태에서 침을 딱 뽑으면은 사람이 바로 졸도해버립니다. 기절해버립니다. 자,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최소한 30분 지난 다음에 그 시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소화기관이 너무 힘들면 사람이 맥이 없어요. 여러분, 음식을 갖다 놨는데 식욕이 없으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음식을 보고도 식욕을 느끼지 못하면 그 몸이 병든 것이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그 아름다움을 모르면 그 영혼이 병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건강한 상태는 여러분이 가장 배고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 밥을 갖다 놔서 배고픔을 느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행복한 아침 식사, 맛있는 점심 식사, 간단한 저녁 식사.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푸짐한 식사는 하루 중 아주 늦게는 결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뭐라고요? 야식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근데 요즘 야식 배달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죠? 밥을 못 먹으면 10시에다 밥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위장이 지금 쉬어서 멜라토닌이 색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몸이 좋아지도록 그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소화가 시작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보면 아주 늦게는 결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사람들이 저희 습관을 고치고 하루에 단지 2끼만 먹고 식사 사이에는 아무것도 심지어 한 개의 사과나 견과 혹은 어떤 종류의 가시라도 먹지 않는다면 결과는 식욕이 왕성하고 건강이 크게 정진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제가 사실 하루에 2끼 식사밖에 안 하거든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리고 그냥 오후에는 그냥 물 마시고 일찍 자요.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3끼를 먹고 나니까 결코 한잠을 잘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몸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단지 뭐라고요? 2끼만. 사실 이 육체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단지 2끼 식사를 먹는 것으로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저녁으로 이제 과일 식사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스를 먹다가 점점 2끼 식사만 하시게 되면 몸이 스스로 병든 몸을 치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는 신체 건강과 집착한 마음을 갖는데 아주 중요하다. 식사 사이에 절대로 한 조각의 음식도 입술을 통과하지 않게 하라. 자, 그래서 간식을 하지 않으면 병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키시겠습니까? 이 감기가 좀 쉬어지는구나.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따라 하시면, 여러분 실천하시면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양념을 많이 한 자극하는 음식은 피를 뜨겁게 하며 신경 조직을 흥분시킨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도덕적인 감각을 둔화시킨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성격이 개팍스러운 사람 음식을 먹을 때 한번 그 음식을 한번 보세요. 어떤 걸 먹는가? 너무 맵고 너무 짜고 완전히 온갖 잡탕을 했어요. 잡탕.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음식을 건강에 좋고 맛있게 준비하라. 그리하여 건강 계획을 올바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의 음식을 품위 있게 하라. 그래서 여기 오늘 매일 여기 좀 점심 식사를 정말 건강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하시면 결단코 정말 우리는 좋은 성품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여 일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절제하기만 하면 그대는 현재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건강을 누릴 수 있다. 나쁜 질병들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이곳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곳에서. 또 이곳에서 우리는 그렇게 실천하고 살고 있는 곳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교단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는 만큼 보인다. 두 사람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입술 딱 따고 있어요. 자, 이걸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뭐 하자? 실천하자. 알면 뭐 해? 실천해야지. 알면 뭐 해? 실천해야지. 아는 만큼? 보인다. 네, 우리는 아는 만큼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알면 뭐 한다고 그래요? 연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예.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의 신체적인 기관은 하나님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태종시계처럼 태엽을 감아 놓으면 저 혼자 가는 그런 식의 것이 아니다. 심장이 뛰고 맥박이 이어져 나가며 계속 호흡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몸 전체가 하나님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심장 뛰나요? 네. 여러분 심장 뛰고 있잖아요. 맥박도 뛰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의 수명이 그냥 태엽식에 감아놓은 것처럼 있다가 그냥 풀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먹고 바르게 살아가면 우리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줄 수 있고 유지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이 지구에, 이 거대한 지구에 나같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사실.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보니까 어느 가정에 갔는데 자녀들이 14명인 거예요. 14명. 완전히 2층 침대, 3층 침대를 해가지고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아이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너무 예뻐서 이 아이 하나 돌라고 하니까 절대 안 준다. 절대 안 준다고 해요. 왜 안 줄까요? 예? 왜 안 줄까요? 왜?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한 분 한 분 비록 몸이 힘들고 몸이 불구라 할지라도 정말 어느 가정에 장애 가정에는 어머니가 그 장애 아이를 훨씬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국가도 그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힘겨워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건강한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들의 빚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합당한 식사를 해야 됩니다. 합당한 식사를. 여기 곡식과 가실과 견과와 야채는 힘과 인내력과 정신력을 주는 것이다. 육식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는 가실과 채소와 곡식을 우리의 신체 법칙을 어기는 일이 없이 먹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지극히 단순하게 천연적인 방법으로 준비할 때 신체에 영양을 공급하고 육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신체의 자연적인 활력을 뭐한다? 보존시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탁, 제가 만든 식탁이거든요. 오늘 어제는 많이 보여드렸지만 한 가지만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만듭니다. 저는 식탁에 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볶고 할 때도 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홍시가 많이 나잖아요. 홍시 가지고 야채를 버무리기도 하고 하여튼 천연적인 재료를 가지고 아주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음식 만드는 것이 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에 나오는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에 가르치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책,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이 책을 공부해 보시면 우리가 병들지 않고 살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이것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아주 가격도 저렴해요, 사실은. 예? 책장사는 아니지만 이 책을 정말 여러분이 교회에서 빌려보셔도 돼요.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음식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 오늘 여기 보면 피가 합당한 음식의 영양소를 공급받고, 자, 여기 보면 만족할 만한 건강을 소유하려면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좋은 피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피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피 있어요? 네. 피가 보여요? 그런데 피는 무엇으로 만드냐면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좋은 피를 만드는 것은 과일과 채소와 곡식과 견과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육식은 그렇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잠시만 살펴보면 모든 동물계가 병들어 있고 모든 바다가 오염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파트나는 채소가 여러분의 몸에 가장 적당한 것이고 우리 몸의 원소를 다 분사하면 우리 몸은 뭐와 같아요? 흙이라고 해요. 흙과 같다.
그래서 피가 합당한, 왜냐하면 그것은 파손을 복구하며 몸에 영양을 공급한다. 피가 합당한 음식에 영양소를 공급받고 신선한 공기를 접촉하여 정화되고 활기를 띠게 되면 그것은 신체 각 부분에 생명과 온기를 옮겨준다. 순환이 완전할수록 이 작용이 더욱 잘 성취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식사,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목이 뭐예요? 유동식 음식을 줄이자. 유동식 음식이 어떤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왜 유동식 음식을 줄여야 되는가 하면 위장에 대량의 유동식 음식을 넣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으며 그러한 식사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신장에 가중한 부담을 지우며 물이 아주 많이 섞인 음식은 위를 약화시킨다.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위장에 딱딱한 음식을 잘 씹어서 넣는 것이 여러분의 위를 활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유동식 음식을 먹는 것은 여러분의 위를 망가뜨릴 뿐, 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콩팥, 신장도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유동식 음식을 피하라. 씹어야 하는 많은 음식이 죽이나 미염보다 훨씬 더 좋은 음식입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물기가 많은 음식을 포기하라고 권합니다. 그의 위장이 더욱 딱딱한 음식을 먹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씹고 더 딱딱한 음식을 먹을수록 여러분의 위장은 활력을 느끼기 때문에 이 구운 누룽지, 제가 어제 이 음식 밥 남은 거 누룽지 가지고 아침에 먹어보니까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고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딱딱한 거는 씹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잖아요. 또 씹으면 어떻게 돼요? 침과 함께 벌써 소화가 되는 모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하면 약할수록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야 되는데 밥 따로 반찬 따로 밥을 넣고 수저를 넣고 씹고 난 다음에 반찬을 다시 먹는 그런 훈련을 가짐으로 여러분의 위장이 최고의 위장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유동식으로 먹는 음식은 건강한 활력을 주지도 못하고 건전한 상태의 신체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이러한 습관을 변경시켜 단단한 음식을 보다 많이 그리고 유동식을 보다 적게 먹을 때에 그대의 위장은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대가 그 점을 양보하지 말 것이요 좀 더 단단한 식물을 감당하도록 그대의 위를 길들여야 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국물었으면 못 먹어. 나는 못 먹어. 그런 분을 그러면 좀 딱딱한 거를 오래오래 죽이 되도록 입에서 씹어보세요. 반드시 하실 수 있어. 못한다 하면 못하지만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어요. 그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췌장암 수술하고 한 3일, 4일 지나니까 이제 방귀가 나오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때 첫 번째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미염이 딱 나와요. 미염이 몇 시간마다 나오는지 아세요? 2시간마다 미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염이 첫째 미염이 멀건 죽이 딱 나오더라고요. 한 컵이 딱 나와요. 200ml. 그런데 2시간 지났는데 또 나와요. 근데 그것을 한 수저를 충분히 씹어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2시간 뒤에 또 나오길래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먹어야 돼. 먹어야지. 의사들은 먹으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원래 간식을 하던 우리는 그 2시간 전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간식입니다. 그래서 안 먹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아 선생님 안 먹어. 환자가 결정해서 안 먹어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환자였지만 간식을 하지 않아서 간식 안 한 우리는 완전히 회복이 됐고 간식한 같은 수술 받은 사람은 다 저리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거기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이라고 여러분 유동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면 충분히 입에서 침과 섞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액체 상태로 받아들인 음식은 신체에 건강한 활력과 탄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이 습관을 바꾸고 좀 더 고형 물질을 취하고 액체 음식을 덜 취한다면 그대의 위장은 불편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대는 이 점에 있어서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는 좀 더 고형적인 음식물을 감당할수록 위장을 뭐하자? 교육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가 볼까요? 시작.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쾌락순환에 달려있다. 운동하는 거, 걷는 거, 모든 것들을 다 혈액순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다 치료하는 거 혈액순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
노래하는 거, 뭐 다른 치료가 다 이런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기운을 내게 하는 음식을 준비함으로 몸을 돌보는 것이 뭐라고요? 가장 첫째로 할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 이거 왜냐하면 이것이 첫째 단추, 첫 단추를 안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마지막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이 좀 더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건강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이렇게 아는 것을 뭐 합시다? 실천하자. 그런 실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작! 요리를 잘하고 구미가 당기도록 식단의 건강식을 마련하는 일은 지성과 경험을 요구한다. 우리의 위장에 들어가서 신체 조직에 영향을 주는 음식을 장만하는 분들은 가장 고상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건강 음식을 만들 줄 아는 것을 여러분 공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탈란트를 8배나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방에 계신 분들에서 박수 한번. 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